전직 법무장관 조국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 창당설 이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만났어요. 평산 책방에 가서 거기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었는데, 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이렇게 껴안아 주더라고요.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를 했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말 표정 이런 걸 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정말 신당 창당하는 겁니까? 황금전님 촉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 신당 창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글쎄요, 이 조국 교수와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전 교수도 그렇고 아마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을 텐데,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분의 인연은 두 분의 개인적인 인연인 것이고, 저는 어쨌든 그 조국 교수에 대한 논란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정권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부분은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도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호남 신당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데, 본인의 명확한 정치적인 어젠다, 정치적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또 열립니다. 네. 오후에. 그래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봐요? 뭐 정치를 하실 건 확실할 것 같고요. 그 정치라는 것은 총선 출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형태가 당이 될지 뭐 무소속 연대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비례로 그러려면 이제 당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땐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후보를 안 내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테니 혼자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글쎄요. 등원하면 뭐합니까?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2심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본다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1심 징역 2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출마할 수는 있겠는데,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이 2년 전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무장관으로서 또 어떤 법학 교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재판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하겠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계 출마 의지를 밝힌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 좀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타당합니까? 그거는? 두 개를 좀 별도로 나눠서 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사재판 중이시고,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는 또 실형 선고도 났었고,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본인이 뭐 법률적으로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으로 형사 재판의 결과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라는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그분의 어떤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간적인 존재, 그 인간적인 명예,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본인이 할 일을 찾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총선 출마가 될지 뭐 신당 창당이 될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얼마든지 열려 있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 말처럼 모든 가능성을 녹여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구체적인 결단이 아직 섰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민주당 모 의원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조국 장관이 포옹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말이죠. 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조국 이름 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이름이 반대편에서 한동훈, 윤석열 이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름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의 몰락의 원인, 지난 정권의 몰락의 원인도 계속 이야기 돼야 될 텐데 좋을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뭐 약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오면 약세 지역으로 뭐 슬슬 이끈다든지 뭐 민주당에 공천을 안 주더라도 이런 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자기 중심, 조국 씨가 자기 중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법. 아니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더라도 난 출마할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나오기 전이니까 자기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 당선되면 명예회복이 첫째 되는 겁니까? 명예회복이 된다고 해석합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해주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유일한 이유는 조국 씨는 지금 자기 앞만 보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에고이스트로 변했다 보죠.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재판 중이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 이거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왜? 아니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다 그렇게 해서 김태우? 예, 그렇게 했고 다시 실질적으로 바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직을 잃고도 또 사면해가지고 복권시켜서 선거에 나가게 했고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였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얘기를 조국 장관한테 그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말린다고. 저는 이런 거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82학번 그 세대의 어떤 이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인데, 하여튼 이분이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몰락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실 때는 애틋하고 그래서 이제 잘 살도록 응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조국이란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과정에서 거의 그냥 자기 집안 자체가 다 사실 일반적으로 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평가와 별도로 그런 걸 당했는데, 저는 이분이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고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선택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니까 정치의 일선에 나오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 좀 드릴게요. 이분이요 다른 분도 아니고 법학 전공했고 형법을 전공했어요. 뭐 상법이나 뭐 민법도 아니고 형법을 전공한 교수가 지금 형법에 의거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재판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형법 교수가. 그러면 이분한테 강의 들은 수많은 제자들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 또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하겠냐. 야, 형법 전공한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비법률적으로 엄청 많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형사 정책학적인 측면을 하신 분인데 형사소송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검찰 소추 과정, 형사소송 체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형법 교수라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인데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공무원 아니 조국 씨가 신당을 만들면 첫째 제 궁금한 것은 호남에서 통할 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당을 만들면 조국 씨가 하는 신당이야말로 비례대표 신당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준연동형인데 연동형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병립형으로 바꾸면 저 정당이 존립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과연 고민하면서 나오는 건지 뭐 고민하겠지만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러니까 특히나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준연동을 계속 간다면 비례대표 정당의 의미가 있어요. 더 현실적으로 더 힘이 세질 것 같은데 양당으로
병립형으로 가면 조국 씨를 대표로 하는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현실도 들던데.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준연동형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병리병으로 회귀하자는 거잖아요. 선거제 그 그렇죠. 협상에서.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이제 협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병리병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듯한 그런 조짐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어떤 조국 신당에 대한 어떤 걱정, 아,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논의하고 조국 신당론은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국 신당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아주 미묘한 이슈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뭐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조국 신당이 논의될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제3당 이슈가 굉장히 크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걸 다시 총선에서 그대로 기존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대안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당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적극적이지 않고 반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없애는 식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절대 조국 신당은 그 논의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아니다. 뭐 예, 반대 동의해요. 아니 조국 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는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양금석 신당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그렇게 얘기해요. 양금석 신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양금석? 예, 배우 있잖아요. 탤런트.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당이 생길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표 계산해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원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분위기가 민주당에서 감지된다. 거기에 예를 들어 비명계 일부가 합치면 그게 또 꽤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역별. 자, 이제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2심에서 구속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방탄하려는 건가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조국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양극단으로 나누진 않았는데 정치판이 이렇게 된 시발점은 조국 사태입니다. 자, 전직 법학교수의 전직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 회복한다니 참 조국 교수 털듯 여야 정치인과 용산을 털어보면 조국보다 나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당 만든다는 이준석도 이용섭 전 시장과 19일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하고 조국도 다음 달 광주 북 콘서트 한답니다. 찾아가 봐야겠네요. 이렇게 지지자가 있습니다.